그 우픈 현실 웃고 갑시다라는 코너를 우리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좀 네. 분위기 빵빵 뛰면서 웃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진 네. 띄워줘요. 뭐야? 너무 징그럽지 아, 않아요? 이건 너무. 이게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기가 올린 건데 이게 본인이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왜 떠돕니까? 이러면서 이걸 올렸어요. 자,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저희가 쭉 봤더니 네.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징그럽죠?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정청래의 점을 하나 찍고 점청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까 방금 보셨던 건데 기호 2번 정점래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자, 요 얘기는 우리 예지다람쥐가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내려놔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청래 그 팬분들인가 봐요. 지지자분들인지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놓겠다. 후보를 대신에 이 두 분을 올리겠다. 1번 점 찍은 정청래, 2번 성전환한 정청래 해가지고 두 후보를 네 올린 것 같은데 참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야. 아니 그런데 이거 정청래 네. 씨가 직접 올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네티즌들이 만들어 준 걸 아, 본인이 본인 이제 페이스북에 요런 예. 게 다니네요 하면서 이제 본인이 올린 거죠. 참 포옹력이 또 저런 희화되는데 내가 굉장히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 그죠? 나는 상당히 다르게 보는 관점이 아, 그래요? 참 재밌구나. 그러니까 저런 걸 음. 받아들일 정도로 본인이 올린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아니, 원래 정청래 근데 정청래는 의원이 그런 걸 잘해요. 원래 네, 유쾌하게. 소통 많이 해요. 맞아요. 나 네. 깜짝 놀랐네. 그런 건 잘해요. 그 청래당이라 그래서 자신의 팬클럽 이름이 청래당이라 해가지고 지지자 모임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아무리 저래봐야 뭐 법사위원장이나 뭐 법사위원장 이제 임기가 되면 그만둘 것인데 네. 아마 당대표를 안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당대표는 박찬대 의원으로 지금 거의 정해지는 순이라서 예, 본인이 애써봐야 명심을 잃기만 한다. 본인이 이제 낙점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청래는 그렇구나. 아니에요. 정청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은 당대표 생각이 있겠지만 네네. 그 내년 서울시장도 아마 뭐 본인이 의중을 냈지만 둘 다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저런 스타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아니, 봐보세요. 그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 등은 네. 뭐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뭐 수박이니 뭐니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우상호 의원이 뭐 친명계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옹호할 때는 옹호하지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수박들은 뭐 수박이냐 어쩌냐 하고 뭐 우상호도 알아요. 그 본인이 막 수박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그렇죠. 아는데 네. 첫 정무실장 정무수석을 누굴 뽑았어요? 우상호 의원을 그랬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말이 잘 안 붙긴 하는데 그럼요. 어색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불러야죠. 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영악하게 가져가요. 개딸들의 목소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민정수석에 있던 오광수가 그렇게 주변에 반대하더라도 임명하는 거 저는 같이 된다라고 된다라고 100% 확신하고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구나. 네, 뭐 그렇게 민주당에서 뭐 강성 지지층이 얘기한다 해서 그거 다 들어주질 않아요. 뭐 당대표일 때는 그래 뭐 그런 뭐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네네. 국정 운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려한 바가 네. 영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냥 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뒤덮여가지고 뭐 소위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극우적인 사람들 뭐 극우 유튜버의 말대로 그냥 국정 운영하다 저희 망쳤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잘 그렇죠. 들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은 뭐 당원들의 그건 체계적으로 만들겠지만 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정말 뭐 한쪽에 휩쓸리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더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우려를 했던 것은 그러한 방법을 잘 압니다. 그리고 표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잘 얻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 이 강온 전략을 네네. 굉장히 잘 구사할 것이다. 음. 저는 이번 인선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별로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저분이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시고 특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2016년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그때 비서실장이 우상호 의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랬지. 2016년도에 그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실무적으로 이끌어냈던 사람도 우상호 의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다 아우를 수 있다. 네네. 저는 그런 어. 부분에서 상당히 우상호 의원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선을 한다는 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네네. 이번에 경호차장 박관천 씨를 시키는 거 보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근혜 경호차장이라 그러면 가장 근접이고 지금 경호처를 개혁하는 세력의 리더 그룹으로서 박관천 씨를 경호차장으로 임명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이재명 씨 임명 스타일, 인사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무슨 뭐 어느 한쪽에 뭐 경도돼 가지고 할 것이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더 두려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흠집을 안 잡히려고 물론 이제 뭐 본인 뭐 어떤 좀 하다 보면 이제 있지만 인선 자체는 상당히 그러니까 봐보세요. 정청래 같은 사람을 안 쓴다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쵸. 이재명 너무 대통령은 노골적이지, 오히려 그런 약간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쓸 땐 쓰는데 네. 아예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를 이제 지금 아마 다음 당 대표에 거의 낙점됐어요. 네, 명심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병기. 아, 그래요? 네, 거의 거기에 이제 아마 명심이 가 있지 않나. 원내대표 사실 이번에 그 누구지? 서영교 김병기. 의원하고 네. 근데 서영교 의원 아니에요. 서영교도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가 눈치 있던데. 없이 그 누구지? 누구지? 민정수석 네네. 찾다고 하니까 무슨 뭐 특수통 어떻게 기용하냐 뭐 얘기했다가 어제 청와대 대통령실 갔다 온 다음에는 그냥 깨갱하잖아요. 잘했다. 네, 네.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면 그 네.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으로 주는 게 이제 관례적인 거지 이게 뭔가 의무는 아닌 거죠? 뭐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원래 관례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네. 보통 이제 집권 여당과 다수당이 이제 있으면 원래는 소수당이 야당이 가져갔던 것은 사실이었죠. 그걸 네네. 이제 무너뜨린 게 지난 총선 그렇죠. 이후에 뭐 민주당이 이제 의석수로 밀어붙여 버린 결과니까 뭐 저는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게 뭐 아예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당연히 야당이 가져와야죠. 그때 민주당에서도 야당한테 줬었잖아요. 그때 그쵸. 국민의힘한테 네. 줬고 그 문재인 정부 때.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갖도록 하자는 게 이때까지 이제 관례였는데 지난번에 다수당이 국회의장도 하고 법사위원장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어쨌든 우리가 야당이니까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둘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힘에서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니까 이제는 내놔라 했더니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은 임기가 1년 남았다. 남은 네. 임기는 우리가 해야겠다. 지금 그렇죠. 정말 저도 안 줄 거라고 이건 봅니다. 절대 안 네. 주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관행이었죠. 예전에 네. 보면은 이제 네. 국회 굉장히 중요한 게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고 견제하기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실례로 보면은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하원이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상원 정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은 네. 뭐 입법에 대한 어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할 의사가 있냐 없냐라는 지금 시금석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야당에게 법사위를 넘겨준다면은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뜻이고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렇죠. 것이고. 그게 하나의 어떤 이게 이번 법사위 논쟁이 시금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안 넘길 것 뭐 같은데.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넘겨줄 것 이 같은데.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르게 지금 정권 초반에
뭐 여러 가지 법들 필요한 네. 법 전부 다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음. 네.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차라리 그래서 이제 뭐 행동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은 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책임을 저는 져야죠. 네.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뭐 민주당이 그 말을 전혀 귀뚱으로도 안 들을 거고 그렇죠. 아마 내부적으로도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당내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나중에 뭐 네. 국민의힘이 뭐 되든 하여튼 뭐 지금의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때는 또 그때는 또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게 보면요, 이 관행이나 관례 아이고, 같은 참. 것들이 네, 좀 네.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보면은 약간 중용의 미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라든지 임명할 때든지 뭐 예를 들어서 탄핵 같은 거 줄탄핵도 했잖아요. 이런 일련 행동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그런 관행이나 관례를 다 무너뜨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똑같이 안 줄 거라고 봐요. 네, 더 하면 더 했겠죠. 음, 네, 앞으로 참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네. 근데 자, 관례와 간행도 물론 힘이 약할 때하고 또 대등할 때가 있는데 대등할 때는 관례와 간행이 좀 먹혀들어요. 그렇지만도 우리가 총선에서 아작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빨이 전혀 안 먹혀들어가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당원들, 우리 국민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펴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네. 요번 선거, 요번 대통령이 뽑혀서 네.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앞으로 듭니다. 3년이나 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맞아요. 총선까지 3년이나 아, 남아서 너무 길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우리 타카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한 부분을 국민들이 이제는 좀 깨달으시지 않을까. 이게 균형과 견제가 되지 않았을 때 네. 어떠한 폐단이 있을지. 뭐 민주당이 잘해서 나라가 발전되면요. 뭐 그거에 더 힘을 실어 주실 것이고 어떤 이게 진짜 견제가 필요하고 균형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이제 또 국민의힘한테 또 그때 하여튼 야당한테 또 힘을 실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당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당제가 3당 체제가 그나마 양쪽이 엇비슷하고 3당이 한 4, 50석을 가지고 있는 3당 체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3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어떤 그렇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좀 위치가 되는데 건강하죠. 지금은 네. 이제 그런 뭐 저는 조국혁신당이 3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도 기본적으로 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 지금 민주당 거의 뭐 하위 이중대죠. 하위 맞지. 호환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 이중대죠. 뭐 거의 그렇기 무사지.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과거를 보면 이거 안철수의 국민의당 네. 그 체계 때가 가장 어찌 보면 아주 안정화됐던 체제 같아요. 지금 견제도 생각을 할 해보면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허물어져가지고 지금 양당제가 워낙 공고하게 굳건하게 되다 보니까 뭐 그렇지만은 뭐 궁극적으로는 다당제 케이스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균형감이 좀 무너진다 싶으면은 저희한테 이제 국민의힘에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네. 네. 거기보다 더 못하면은 주지 않아요. 예, 그게 항상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재정비해서 쇄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